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남편 복, 시댁 복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둘 남기고 집 나가버린 무책임한 남편 대신에 혼자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리면서 여자 혼자 몸으로 살아왔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 아이들 버리고 떠나는 남편과 자기 아들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시댁 사람들을 보며 앞으로는 혼자 이 악물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고 살아왔건만 남편이란 인간은 마지막까지 제게 용서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옛날 젊은 시절부터 술과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저희 시댁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였고 뭐 하나 할 줄 아는 거 덥던 남편에게 가전제품 대리점을 차려줬어요. 귀한 집 외동아들로 자란 남편은 나이만 먹었지 철이 하나도 들지 않은 상태였고 중매를 통해 저와 결혼한 뒤에도 자기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생각이 없더군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고 시내의 술집에서 남편을 봤다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물건 판 돈을 다 술값으로 탕진을 하는 건지 항상 돈 없다는 소리뿐이었고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고 당장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 저로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 찾아가서 생활비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너가 내주를 잘해야 한다면서 본인 아들 문제를 제게 떠넘기셨죠. 첫째는 딸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딸 낳았다고 아이 얼굴 보러 병원까지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2년 후에 둘째를 아들 낳았을 때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남편만은 아이 둘을 낳고 난 이후로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밖으로 나돌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왜 참냐고 그냥 이혼하고 친정 가면 될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저희 친정은 자세히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원하지 않게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 원인도 부모님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남편이랑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 엄마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욕부터 하셨습니다. 그 집에 시집 갔으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무튼 세상에 믿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남은 기분이었고 제가 참고 버티는 사이에 아이들은 쑥쑥 커가면서 먹고 입고 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돈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고 저는 시부모님들의 눈치밥을 먹으면서 돈 얻어다 살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새벽까지 술을 먹어도 해 뜨기 전엔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둘째 낳고 난 이후로는 외박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 없이 저 혼자 열흘 넘게 아이를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딴 살림을 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첫 돌도 안 지난 둘째를 데리고 있는 저로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생활비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서 살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남편도 오지 않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3년을 더 살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 꼴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은 제 얼굴 보자마자 이혼하자는 말뿐이었고 제가 이혼할 생각 없다고 대답하면 그 길로 다시 뛰쳐나가 몇 달 동안 연락도 한 번 없었죠. 시부모님들도 전부 남편의 편이었고 그나마 제가 손자라도 낳았기 때문에 생활비라도 끊기지 않고 주시는 정도였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버린 상태라 어딜 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아주머니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뭐라도 하나 서비스로 더 주려는 모습 때문에 고마우면서도 수치스러워서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2달 만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애 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첫째 손잡고 둘째를 유모차에 태워서 갔는데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갔더니 그때 시댁 집안에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남편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 버렸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서 남편이랑 시부모들도 모두 당황을 했고 마치 집안의 며느리인 것처럼 편하게 있는 모습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직감할 수 있었죠.
가진 것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저였지만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다른 여자까지 시댁 집안에 들인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며느리로 살아갈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아들인 둘째는 자기들이 키워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거절했어요. 아이들 둘 데리고 이혼하면서 남편은 제게 살고 있던 아파트를 주고 나갔고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당장 애들과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은 없었지만 커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부모님의 중매로 시집을 온 뒤로 애 낳고 살림만 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눈칫밥을 몇 년 먹다 보니 마음이 단단해지고 얼굴에도 철판이 두껍게 깔려 식당 일이든 팥줄 부일이든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며 살았어요. 지금이라면 모를까? 25년도 더 지난 옛날에는 20대 이혼녀가 애들 데리고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는데 온갖 사내들이 쉽게 보고 찝쩍거리고 어떤 아줌마들은 저를 도둑 취급하거나 자기 남편이랑 눈 맞은 게 아니냐면서 일한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쫓아낸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같이 일하는 한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야채나 생선 떼다가 노점이라도 하는 것이 벌이가 더 좋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바로 새벽에 시장에서 물건을 구해다가 길바닥에 늘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도 안 되는 때였기에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 무서워서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 많이 오가는 사거리에 물건을 깔아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살짝 시들어가는 물건을 아주 싸게 얻어다가 제가 길바닥에 앉아 일일이 다 손질해서 제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제법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을 해주는 것보다 확실히 벌이가 늘었고 첫째는 유치원 보내놓고 둘째를 등에 업고 낮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쉬는 날 없이 비만 오지 않으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장사를 계속했더니 둘째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돈을 모아서 제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점포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가니 매대에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들어갔지만 길바닥에서 눈치 안 보고 장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힘들게 사는 와중에 가끔은 시댁 사람들과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적도 있었지만 괜히 쓸데없는 생각 안 하려고 애써 잊고 살았어요. 어차피 소식 들어봐야 제 마음만 아프고 속상한 일만 생길 것 같았죠. 하지만 시댁이 동네에서 유명한 부잣집이었고 이혼한 전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망란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나 주변에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아줌마들 사이에서 제가 그 집안에서 애들 둘 데리고 쫓겨난 며느리라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뒤에서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저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시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중학교를 올라갈 무렵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년 후에는 시어머니마저 같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라면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까지 전부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샘통이다,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그래도 미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스스로도 괴로운 마음이 생겨서 어차피 이미 떠난 사람들인 시부모는 용서해주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야 어차피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생각해서 단 한 번도 걱정조차 해본 적 없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해본 돈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결혼할 때도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챙겨서 둘 다 결혼시켰습니다. 일평생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은 제 노후 준비도 걱정 없이 되어 있고 손자, 손녀들이 놀러오면 넉넉한 용돈 정도는 줄 수 있는 형편입니다. 남편이랑 이혼하고 우리 애들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두 아이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까지 다 봤기 때문에 제 인생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 아이들이 결혼해서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도 착한 배우자 만나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 낳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서 예전만큼 열심히 장사를 하지는 못하고 그저 소일거리처럼 제 용돈이나 생활비 벌자는 생각으로 쉬엄쉬엄 일을 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작년 말에 평화롭게 살던 제 인생을 뒤흔들어 버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사하고 있는 시장으로 머리가 하얗게 다 새버린 전 남편이 몇십 년 만에 저를 찾아왔고 시장 바닥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주변에 보는 눈들도 너무 많았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화도 안 나는 과거의 일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빚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만하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자기가 꼭 제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지를 하더군요. 사실 얼굴은 안 보고 살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대 부모님이 차례대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철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망나니처럼 술과 여자에 빠져 살던 남편이 하다하다 노름에까지 손을 대고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날려먹고 집이면 모든 재산까지 싹 다 처분하고는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쫄딱 망한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제 와서 사과도 필요 없고 용서는 더더욱 바라지 말라는 제 말에도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달라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보자 싶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현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알량한 돈으로 용서해달라는 거냐 화를 냈는데 남편이 자기 말을 일단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화를 내던지 합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벌을 받는 중인지 가난 말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하며 다니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그 돈이 자기 전 재산이고 저와 아이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고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더군요. 시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궐 같은 집과 상가도 몇 채씩 갖고 있던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서 내민다는 것이 고작 1,000만 원 남짓한 현금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당장이라도 내치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평생 아빠 없이 살았는데 혹시나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만일 우리 아이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남편 앞에서 두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앞에 있는 남편도 들을 수 있게 했고 아이들에게는 애들 아빠와 같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첫째 딸이랑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딸에게 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한 번도 아빠를 찾아본 적도 없고 그리워해 본 적 없으니 그런 말 다신 하지 말라더군요. 그래도 너희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볼 생각 없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딸은 저보고 그런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저한테 영양제 사서 보내줄 테니 제 건강이나 걱정하라더군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끊을 동안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이어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 너희들 아빠가 많이 아픈데 죽기 전에 너희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다 커서 결혼하고 낳고 살아보니 어떻게 아내와 애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는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네요. 딸에 이어서 아들까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은 아빠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면서? 얼마 안 남은 설날에 아이들 데리고 내려올 테니 그때 보자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한참을 아무런 말 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더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제게 주면서 이 돈으로 아이들 결혼 선물이라도 하나씩 사주라더군요. 자기가 줬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길래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이 돈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 편하게 있다가라 하고 돌려줬습니다. 아이들 잘 살고 있고 나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니 괜히 찾아와서 멀쩡한 사람 흔들지 말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찾아오는 일 없이 살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우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이들도 더 이상 자기 아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솔직히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설치기도 했고 전 남편이 어디 길바닥에서 객사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쫄딱 망해서 인생 마지막에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다지 통쾌한 기분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제 앞에 나타나지 않고 어디서 죽었다더라 소문만 들었다면 모를까 괜히 찾아오는 바람의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는 사람 소원은 들어준다던데 아이들 얼굴 한 번씩이라도 보게 해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괜히 지금 잘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보여줬길 잘했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날 찾아온 뒤로 전 남편은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젊어서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더니 가는 마당에 괜히 나타나서 또 하나의 죄책감이라는 큰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얼굴 안 보겠다는 것은 아이들의 결정이긴 하지만 괜히 제가 죄를 지은 기분이네요. 100번, 1000번, 1000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이제 곧 죽는다고 하니 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죽었다는 이야기라도 안 들렸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직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고 집부터 사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뻔한 거고 우리가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아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돈 관리는 제가 했고 필수 생활비와 공과금을 제외하고 남편 용돈 20만원, 제 용돈 20만원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부 적금 통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비상금으로 쓸만한 돈도 거의 없이 살았고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가 생기면 쓰려고 신용카드 한 장 제외하고는 열돈도 아예 없었어요. 전부 적금 통장에 넣어버리니 빼고 싶을 때 뺄 수도 없고 주변에서 지독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끼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모았는데 저희 부부가 모은 돈보다 이 동네 아파트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아직도 집을 살 엄두도 나지 않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제 남편의 원래 인성이 문제인지 너무 아끼고 살다 보니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건지 얼마 전에 남편과 크게 싸우고 지금은 별거여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주변에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사실 그 전부터 회사에서 나가라고 엄청 압력이 들어왔다는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약물고 버티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실 수 있었고 아직 50대인 엄마와 아빠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라도 일을 해야 했고 처음에는 평생 집안일만 하던 우리 엄마까지 밖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셨지만 요즘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엄마가 구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일용직 파트타임일 뿐이었죠. 아빠도 새로 기술을 배워서 취업해보려고 노력하시다가 결국은 포기하시고 퇴직금과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위로금을 싹싹 긁어 모아서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차리셨어요. 엄마는 당연히 처음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아빠가 하시던 일도 식당 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막상 퇴직한 50대 부부가 고만고만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먹는 장사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치킨집이 많고 한 건물에 식당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지 우리 친정 부모님이 퇴직한 이후에야 저도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처음엔 손님에게 인사하는 것도 쑥스러워하고 실수도 많이 하던 엄마 아빠였는데 이제는 창업 2년차가 되었고 다행히 처음보다는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막상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재료비 빼고 본사에 떼주는 돈도 빼고 월세랑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엄마 아빠가 주 6일을 쉬지 않고 일해도 회사 다닐 때 월급 정도밖에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부모님이 힘겹게 가게 오픈하고 나서 거리두기도 계속 있었고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적자를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서 항상 괜찮다 잘 된다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엄마가 제게 해주는 이야기 들어보면 아빠도 집에서 혼자
새벽에 술을 드시는 날도 많아졌고 지금 그 가게가 우리 부모님의 전부나 마찬가지라서 너무 무섭고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이 되면 아빠는 또다시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처음보다 단골들도 늘어났고 이제는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적자가 나는 일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부모님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친구들 만나면 부모님 가게 데려가는 거, 회사 동료들과 퇴근하고 한잔할 때도 자연스럽게 부모님 가게로 데려가서 매상 올려주는 것뿐이었죠. 내가 돈이라도 많이 있다면 엄마 아빠 고생 안 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제 코가 석자고 버는 돈 대부분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초반에는 장인 장모 매상 올려드리려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친정 부모님 가게를 찾기도 하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도 데려가고 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돈 자체가 적다 보니 애초에 외식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 가게 매상 올려주자고 계획에도 없는 돈을 더 끌어다가 고기 먹으러 갈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자주 못 가더라도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고 주변에 입소문이라도 내면서 도와드리면 될 텐데 제 남편은 조금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은 돈이 없어도 친정 부모님 가게에 자주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음 달 용돈 받으면 드리겠다고 외상으로 몇 번 먹고 갔는데 그래도 사이니까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내어주셨나 봐요. 한 달 후에 남편이 용돈 받으면 외상값을 바로 갚았으니까 친정 부모님도 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사이라고 음식도 좀 더 푸짐하게 주시고 음료수나 술값도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2번, 3번 꼬박꼬박 왔다 가면서 외상거래를 했다는데 친정 부모님은 별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저한테는 그동안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외상을 해도 다음 달에 바로 와서 돈을 갚았고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도 없었는데 점점 자주 찾아오면서 남편이 대놓고 서비스를 달라 요구를 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먹고 나가버리는 일까지 생겼답니다. 늘 외상을 자주 했으니 다음 달에 와서 주겠지 생각했는데 몇 달 전부터는 한 번도 돈을 내고 먹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고기 먹고 싶고 술 마시고 싶은데 수중에 돈은 별로 없으니까 본인 친구들 데리고 처가댁 가게로 가서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장모님 정말 잘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깨 몇 번 주물러주고 그냥 나오니까 우리 엄마나 아빠가 사위에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한동안 벙어리 냉가슴을 끙끙 앓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왜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지금까지 남편 놈이 처먹고 간 외상값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처먹었던지 그날 바로 엄마한테 입금해 주었어요. 다시는 남편에게 외상으로 고기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너 지금 미쳤냐고 친정 부모님 사정 뻔히 아는 놈이 거기 가서 공짜로 얻어먹고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해보고 산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소심한 우리 엄마가 사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힘들다 소리를 하겠냐고 화를 냈더니 그때 남편 반응이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장모님도 참 어이가 없네? 내가 언제 공짜로 먹겠대?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먹고 나중에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너한테 바로 일러 바치냐? 남편은 자기가 더 기분 나쁘다는 듯 화를 내더니 앞으로는 더러워서 장모님네 가게에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 번 하지 않고 제가 주는 용돈이 적다는 둥 사실 친정 부모님 가게가 별로 맛있지도 않았는데 장모 가게라서 외상 올려주러 갔던 거래요. 맛이 있든지 없든지 음식을 먹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식당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왜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짜로 얻어먹고 부끄러움도 느끼질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남편이랑 엄청나게 싸우고 서로 완전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내 부모가 음식 장사하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그러냐? 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길래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쌍욕을 하게 되어버렸죠. 결혼하고 남편이랑 그렇게 싸운 건 처음이었어요. 가끔 말다툼도 종종 하고 워낙 팍팍하게 살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로 돈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게 있는 법인데 니네 식당 맛이 없어서 조만간 망할 것 같아. 라는 말이 다 큰 성인이 할 법한 소린가요? 저 없는 애들끼리도 그런 말 했다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욕먹고 절교 당할 만한 짓이죠. 아무튼 남편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싸우고 저는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날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짐 사고 친정집으로 들어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과 한 번 없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어차피 이혼을 할 거지만 이대로 넘어가기엔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부모님 집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낮에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우리가 싸웠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 들으셨는지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워서 집을 나가냐고 아들이랑 빨리 화해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모가 하는 이야기 귀등으로 흘려듣고 저는 시댁에 찾아온 목적이나 달성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시아버지가 예지중지 모아두었던 양주 장식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저는 준비해간 가방을 열어서 양주 장식장에 있는 것들 중에 비싼 것만 골라서 몇 병을 가방에 담았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묻는 시모에게 어머님 아들이 무전 취식한 것 때문에 저도 물건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챙겨간 수건으로 양주를 감싸 넣었습니다. 시모는 황당해하며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양주 가져다가 친정 부모님 댁에 가져다 놨습니다. 당연히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해서 저보고 미쳤냐고 당장 돌려놓으라 했지만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 가게로 가서 너가 공짜로 먹은 돈 갖고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하라고 그럼 내가 너네 아빠 양주 다시 가져다 두겠다고 했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꼭 이런 식으로 끝을 보겠다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이미 우리 사이는 다 끝났다고 너가 우리 친정 부모님의 욕을 했을 때부터 너 같은 자식이랑 결혼 생활 계속할 마음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 뒤로 지금까지 저는 집에 안 돌아가고 계속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포기했고 이제 우리 사이의 이혼 말고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데이트도 하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결혼 3년 내내 돈 모으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작은 돈 때문에 쌓은 기억밖에 없네요. 이렇게 살았어도 아직 작은 집 하나 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억척스럽게 아끼고 살면서 돈도 얼마 못 모으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남편과 부부 사이까지 안 좋으니까 진짜 이 결혼 생활을 더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혼 협의 중이고 며칠 안으로 서류에 도장 찍고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결혼한 뒤로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냥 부모님 집에서 효도하면서 같이 살려고요. 저는 3년 전에 결혼해서 2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이라 집에서 쉬고 있으면 돈 나올 구석도 없어서 육아휴직도 못하고 몸 풀자마자 바로 일을 했어요. 그나마 어느 정도는 집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재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끔 거래처도 직접 가야 하고 물건도 보러 가야 하니까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있을 순 없더라고요. 하필이면 뱃속에 우리 딸 가졌을 때부터 코로나가 터지더니 작년 초에 아이 출산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엄청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괜히 애 낳으러 병원 갔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섭기도 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정일에 맞춰서 아이도 태어났고 저는 남편이랑 미리 산후조리원도 알아놨었거든요. 하지만 아이 낳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절대로 조리원 가지 말라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있는데 괜히 갔다가 귀한 손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말이셨어요. 저는 만삭에다가 당장 며칠 뒤면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 가지 말라고 펄펄 뛰니까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가 봐줄 만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서 조심하겠다고 어머님께 이야기해봤지만 완전 막무가내셨어요. 저랑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산후조리원 못 가게 막아달라고 저러다 큰일 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애 낳자마자 집으로 와 했습니다.
조리원을 취소하는 바람에 위약금도 내했고 당장 조리원에서는 편하게 몸 풀고 쉬기만 하면 될 텐데 집에 와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친정엄마가 2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해 주셨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시댁에서 출퇴근하며 지냈어요. 손녀 딸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아기 있는 집안에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 안 좋다고 하도 난리법석을 떠시는 바람에 그렇게 강제로 남편과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애초에 남들도 다 가는 산후조리원인데 시어머니의 난리법석만 아니었으면 여러 사람이 편했을 거예요. 돈도 손해보고 엄마와 남편까지 고생시키니까 화는 좀 났지만 거기까지는 시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어서 그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로부터입니다. 남편은 회사로 출근하고 저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컴퓨터로 일을 하고 약속이 잡히면 외출을 해야 하는데 이 시국에 갓난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라고 할 일이 없어서 아무 때나 애 봐달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친정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반면에 15분 정도 거리에 가까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애 좀 봐달라 부탁을 했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만 다니셨어요. 결국 궁여지책으로 급할 때마다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시터 이모님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아이 봐주실 분이 계셔서 외출할 때마다 그분 집에 아이를 맡겨두었고 1시간에 10,000원 정도의 수고비를 드렸어요. 아직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인데 남의 손에 맡겨두는 건 저도 내키지 않았지만 잠깐 몇 시간 외출할 때마다 어디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외출을 해야 하는 날이 생겨서 시터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하필이면 멀리 외출 나와 있다고 해서 그날은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사람 많은 시장과 공장 업체들을 방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시댁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급하게 업체에 미팅하러 가야 하는데 딱 4시간만 아이 좀 맡아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당황하면서 자기는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모 혼자 있는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외출도 안 하는 사람인데 아이 봐주다가 걸리면 자기는 물론이고 시아버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절대 안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는 장도 보러 외출하시고 답답하다고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드라이브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왜 우리 아이만 못 봐주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시댁 문을 열고 쳐들어가서 억지로 아이를 두고 나올 수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일은 해야겠고 어쩔 수 없이 왕복 2시간 걸리는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일하러 갔습니다. 아이 맡기러 갈 때 한 번, 아이 데리러 갈 때 한 번, 차로 갈 때마다 1시간 걸리는 친정에 그날만 2번 왕복했더니 진짜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기절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지만 사실 아이 봐주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참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그로부터 1달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었어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급하게 볼 일이 생길 때마다 시터 이모님께 아이 맡기고 외출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바쁘게 공장 가서 샘플 확인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와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지금 어딜 돌아다니고 있어? 갑자기 저를 왜 찾으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지나가다 아이 얼굴을 보고 간다고 저희 집에 잠시 들르셨나 봐요. 예전부터 시댁에는 아이 못 맡기게 해도 저희 집에는 아무 때나 찾아오셔서 아이 보다가 가셨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님의 말씀대로라면 밖에서 무슨 병균을 묻혀오셨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애초에 본인 말만 맞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이시라서 지금까지 별말 안 하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집에 오셨다가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안에 사람이 없어서 직접 제게 전화를 하신 건가 봐요. 저는 공장 가는 중이라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며 요즘 시국에 아이 데리고 외출하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같은 동네에 아이 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맡겨놓고 나온 거라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보고 애 엄마가 생각이 없다면서
애를 아무데나 맡겨놓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저를 완전 개념 없는 엄마로 몰아가시더라고요. 너가 생각이 있니 없니? 어디서 뭘 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애를 맡기는 거야? 진짜 시어머니 억지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질해졌습니다. 저는 외출도 하지 말고 일도 다 때려치고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어머님이 애를 봐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낮에 외출하려면 애 맡길 곳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언제 안 봐준다고 했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네요. 그때까지 한 번도 시댁에 아이 맡겼던 적 없었습니다. 애만 봐달라고 하면 어디가 아프시고 없단 약속이 생기시는 분이라 처음에 몇 번 여쭤보고 그 뒤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에게 그럼 앞으로 외출할 때마다 시댁에 맡길 테니까 아이 좀 꼭 봐달라고 했더니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손녀딸 보는 게 싫으셨는지 너 하는 일을 당분간 그만두고 쉬면 안 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이나 월급쟁이 회사원도 아니고 혼자 개인 사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2달만 일 안 하고 쉬어도 다 망하고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도 나가서 회사 생활 해본 적 없고 본인 사업 해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라서 제가 쉬지도 못하고 애를 낳자마자 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여자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라는 시기예요. 아무튼 시모가 뭐라고 하던 말던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집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도 시모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었는데 남편도 엄마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 걱정되고 손녀딸을 애지중지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봐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불쑥 찾아와서 예쁘다고 귀여워하기만 하고 애 봐달라 하면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시모랑 말싸움을 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대화 자체를 포기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화가 나서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지난 설 명절 때문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무서워하고 사람 모이는 곳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시어머니가 이번 설날에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건너오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아이가 걱정되니까 이번 설날엔 안 가고 남편만 보내겠다 말씀드렸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너 미쳤니? 라고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친척들 다 오는데 왜 어딜 버르장머리 없게 며느리가 안 온다는 소리가 나오냐면서요. 식구들끼리는 조심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당장 애 데리고 다 같이 오지 않으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으시길래 저도 이제는 참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쌓여있던 거 다 쏟아내버렸어요. 코로나 핑계로 애는 안 봐주면서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갈 거 다 하고 살고 나는 집에서 살림하랴 애 보랴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일도 못 쉬면서 살았는데 한 번 도와준 적도 없이 잔소리만 하면서 뭐가 당당해서 오라가라 하시냐고 해버렸습니다. 진짜 결혼 생활 내내 속에 쌓여있던 울분이 다 터져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산후조리원도 못 가게 해서 친정엄마 불러다가 고생시킨 것과 일 때문에 외출하는데도 애 한 번 안 봐주고 시터한테 맡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잔소리 하셨지 않냐고 따졌어요. 평소에 제가 옳은 소리 한마디 하면 지지 않고 맞받아치고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 우기던 시어머니였는데 제가 하는 소리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대체 저희 남편에게 따로 전화해서 뭐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에 남편 퇴근하는 길에 꽃다발과 제가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도 사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자기 엄마가 하는 말 다 잊어버리라고 이번 설날이고 뭐고 시댁에 가지도 말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설날에는 남편이 혼자 시댁 다녀오더니 갑자기 저보고 이사를 가자 하더라고요. 남편 혼자 시댁 가서 시부모님들은 물론 친척들에게 한 소리씩 듣고 왔나 봐요. 시댁 집 근처에서 살면 험한 꼴만 볼 것 같다면서 당장 집 내놓고 처갓집 근처로 이사 가자입니다. 남편 회사 출퇴근 때문에 이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한 건데 자기가 조금 멀리 출퇴근하더라도 그냥 우리 친정 부모님 집 근처로 가서 제가 마음이라도 편히 있으래요. 너무 갑작스럽지만 일단 집주인이랑 이야기가 잘 된 덕분에 다음 달에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이사 가려는 집이 시댁이랑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차도 없고 차도 없는 시어머니가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올 일은 없겠죠. 처음 결혼할 때 애만 낳으면 자기가 다 봐줄 것처럼 이야기하던 시어머니였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바쁘다는 소리하면서 손녀딸 태어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우리 애를 봐주신 적 없으세요?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미역국 한 번 끓여준 적도 없고 결혼할 때 한 푼 보태주신 것도 없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말끝마다 시댁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이번 기회에 시댁이랑 거리를 좀 두고 살려고요. 도움도 안 되는 시어머니와 너무 가깝게 살면서 쓸데없는 간섭은 엄청 당하면서 살았네요. 요즘 세상에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면서 일까지 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고맙게 여기고 아껴줘야지 어쩌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까지 참고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답답합니다. 친정엄마 옆으로 이사 가면 바쁠 때 엄마 도움받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크면 너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지 친할머니는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고 분유 한 번 타준 적 없다고 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2살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이고 부부 사이 아이는 없습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제 성격이 남자한테 빚지는 거 싫어하고 매사에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받기를 원했어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여성 인권운동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차별 없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때부터 연애를 하건 친구들을 만나도 절대 나는 여자니까 얻어먹으려 들지도 않았고 만남에 드는 비용을 적게 내려하지도 않았어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도 식당에 가면 자기 먹고 싶은 걸 시켜 먹고 따로 계산하거나 2인분씩 주문을 해야 하는 곳에 가게 된다면 무조건 반씩 돈을 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먹는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넌 여자니까 돈 내지 말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더 정확하게 반씩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도 조금 더 들었고 생각도 많이 유들유들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자에게 신세지고 얹혀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 더 없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전까지 맞벌이하고 살았고 생활비와 공과금도 남편과 반반씩 내고 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드는 비용도 집 구하는 데 들어가는 돈, 혼수 맞추는 돈까지 싹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반반 부담해서 결혼했습니다.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 맞추는 시대는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면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 중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해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자도 같이 책임지고 절반은 짊어지고 시작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항상 제 생각에 동의했었고 어차피 본인은 다른 여자를 만날 때보다 돈이 적게 들어서 그런 건지 무조건 제 말이 맞다고 해줬어요. 결혼할 때도 제가 먼저 반반 결혼하자고 제의했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한 푼도 받아올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돈에서 맞춰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혼 전 남편이 4천만 원 가지고 있었고 제가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총 결혼 비용을 딱 8천만 원에 맞춰서 4천씩 내고 그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우리처럼 공평한 부분은 없을 거라며 좋아했었고 시댁 도움 일절 안 받겠다고 선언했더니 시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 비용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으로 시작한 결혼이라 당연히 집안일도 남편과 반반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남편이 해주는 집안일은 제 성에 찰 리가 없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별로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랑 싸워봤자 해결도 안 되고 남편이랑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평소에 우리는 정말 공평한 부부라고 모든 것을 반반씩 하는 사이 좋은 부부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참아주고 양보해주는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신혼 초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결혼하고 2년 정도는 크게 싸울 일도 없이 남편과 잘 지내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작년 8월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문을 닫아버리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그 전부터 회사가 조금씩 일이 줄더니 거래처들이 하나씩 문을 닫으면서 결국엔 회사가 버티지 못하고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대량 해고가 되었고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 상태가 되었어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기본급도 주지 않고 집에서 쉬라고 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죠. 저희 회사만 그런 것도 아니라 동종업계는 거의 전멸인 상태라서 이직도 불가능했고 무급 상태로 몇 달 버티다가 도저히 언제쯤 회복되는지도 모르겠고 당장 퇴직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망해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다진해서 사표를 내고 그 뒤로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해서 평생 이쪽 계통 일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직종은 하고 싶지 않았고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노는 모습을 본 남편은 그나마 조금씩 하던 집안일도 자기는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사람이니까 집에서는 쉬어야겠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백수니까 집안일은 다 해야지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잖아? 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땐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혼자서 집안일 다 했어요. 퇴직금도 있고 제가 따로 모아놓은 돈도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여전히 반을 내고 있었지만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모른 채 자기는 매일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들다면서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으니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내가 좀 더 집안일을 해주고 다시 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서서히 마음 안구석에 서운한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도 생활비 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따지고 받아쳤어야 했는데 회사 그만두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남편의 그런 말들에 대꾸도 못하고 있었던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참고 희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태롭지만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부부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 남편의 빈정거림에도 내가 빨리 다시 취직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얼마 전에 저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많으면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생활비는 남편과 반반 부담하지만 장 보러 갔을 때 제가 먹는 군것질거리는 제 돈으로 사거든요. 평소에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군것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다 놓고 주방 찬장에 쟁여두고 천천히 먹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먹는 간식 가지고 남편이 왜 그렇게 많이 사놓냐고 한 소리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내 돈으로 샀다고 영수증 보여줬더니 그 뒤로는 별말 안 하더라고요. 같은 남편 출근하고 나면 우유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간식거리로 한 끼 대충 때우고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낮에 점심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편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차려서 같이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필 그날에 제가 대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몸을 움직이고 힘을 썼더니 배가 일찍 고프더라고요. 저녁으로 부대찌개를 끓였는데 남편 퇴근하고 들어가서 씻는 동안 저녁상을 다 차려놨어요. 남편 오면 같이 먹으려고 숟가락도 안 들고 있다가 안방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여보 빨리 나와 배고프다 얼른 같이 먹자라고 했더니 남편이 수건으로 물기를 닦다가 말고 거실로 걸어 나오더니 특유의 그 무시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배는 고파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사람이 그래도 배는 고픈가 보네 라고 하길래 그 말에 그동안 참고 쌓아놨던 것이 폭발하면서 입에서는 쌍욕을 내뱉었고 식탁 위에 있던 찌개, 냄비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는 남편에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놀고 싶어서 놀아 나도 집에서 힘들다고. 저는 남편에게 내가 강제 백수된 이후로 집에서 혼자 살림 다 하면서도 생활비 한 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다 냈는데 너가 뭔데 날 무시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집에 있는 저한테 고생한다고 용돈을 한 번 주기를 했는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있었냐고 화를 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친구들 남편이랑 비교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완전 뚜껑이 열려서 내 친구들 남편은 살림하는 아내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선물도 주고 일 그만두고 집에 앉아있으면 당연히 생활비는 남자가 다 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돈도
얼마 못 버는 찌질한 놈이라서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한 거야 라고 울면서 막 쏘아붙였는데 남편도 그 소리 듣고는 눈이 뒤집혀서 저보고 백수 주제에 돈 버는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까치 맞받아 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고 제 결혼 생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그대로 두고 친정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친정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죠. 남편한테도 이혼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문자 보냈는데 늦은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 앞에서 냄비를 집어던지고 막말을 할 수 있냐면서 제 가정교육까지 들먹이시길래 거지 같은 당신 아들이랑 당장 헤어질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시 부모님 앞에서 목소리 높인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부모님보다 더 잘해드리려고 했고 엄청 챙겨드렸는데 그동안 남편에게 쌓였던 것과 그 와중에 제 편 안 들고 자기 아들 편만 드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져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그대로 이혼할 생각이었고 남편에게 전화가 몇 번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이혼 협의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라고 했죠. 한동안 연락 한 번 없길래 자기 나름대로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는구나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저희 친정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 서 있길래 부모님한테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아빠가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문을 열어줬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싸운 원인이 뭐가 됐던 간에 장인 장모에게 죄송하다 사과 먼저 하는 것이 맞는 상황 아닌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히려 남편이 잔뜩 심통난 표정으로 우리 아빠한테 목인사만 까딱 해놓고서 이제 그쯤 했으면 그만하고 집에 가자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심한 말 한 번씩 했으니까 비긴 걸로 치고 이만 퉁치고 끝내자고 하길래 우리 아빠가 정말 화가 나서 그 자식 멱살 잡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데 너희들 서로 간에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켜서 다시 살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까지 찾아왔길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할 말 없고 부모님도 사이가 이 정도로 하는데 너도 한번 참고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겠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아빠도 화가 단단히 나서 저놈 자식 싹수가 완전 노랗다고 차라리 애 없을 때 지금 빨리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남편이란 놈은 정신 못 차리고 한참 후에 제게 문자 보내서 너네 아빠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언제까지 친정에서 지낼 거냐고 묻길래 우린 그냥 이대로 이혼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거 덥다고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는 남편에게 아무리 그렇게 버텨봐야 내가 너랑 다시 한 집에서 살 일은 영원히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서두를 필요도 하나 없어서 마음 정리되면 다시 연락하라 해놓고 저는 그 뒤로 지금까지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마음 고쳐 먹으라는데 오늘 바로 이혼해도 저는 후회할 일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사연을 보낸 지 벌써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됐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천천히 준비하란 부모님 덕분에 바닥을 치던 제 자존감도 다시 회복되었어요. 지난달부터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고 결국 그 중에 한 회사에 합격했고 지난주부터 출근을 시작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어요. 많이 돌아온 것 같긴 하지만 하나하나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요. 예전에 사연 보내놓고 그 뒤로는 워낙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문득 제 이야기를 다시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남편과 결혼하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아깝긴 하지만 후회를 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살려고요. 언젠가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때까지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후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